다 다니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신청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제 생애를 건 문제의식이었어요. 이게 따지고 보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의식이라 할 것보다는, 아니, 이건 불합리하잖아. 아, 이 불합리한 걸 왜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 온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합리한 거를 왜 아무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는지 나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내가 최초로 생각했을 것 같아. 아, 아니, 일반 대기업에 저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면 그냥 시다발이만 하다가 뭐 1년, 2년 가지 않습니까? 승진하기 전까지. 승진해도 자기 고유한 일이 있어요? 윗사람 다 비유 맞추고 의존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세월, 4월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문제의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이 더러운 결제제도, 이 품위제도가 어디서 왔는지도 내가 찾아보고, 그래서 일본서 봤다는 걸 알고, 일본은 게사이 세이도라고 부르더라고. 전 일본말을 못하지만 그 한자는 좀 볼 수 있으니까 게사이 세이도라고 해서 그 결제제도, 그죠. 요새는 뭐 결제제도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링키세이도라고 해서 품위제도라고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도 품위제도라고 그대로 썼고, 조선시대에서는 품위제도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은 또 언제 그랬냐? 그 에도 시대에 뭡니까? 쇼군들이 자기네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다 품위해가지고 물어보도록 그렇게 만든 그것이 기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 품위제도라는 걸 아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일 있는 거야. 그 직무라는 게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그 강렬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될 필요는 없고 나처럼 되셔도 안 되지만 강렬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영학 중에서도 인사조직론을 공부했고, 이 조직 설계와 그 역량진단 이 분야를 내 평생의 업으로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인사조직론의 각 개념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 뿌리를 가려면 책을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왕 개념들을 알면 튼튼한 뿌리가 튼튼해지잖아요. 내 지식과 그 학문적 소양이 뿌리가 아주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깊이를 얻게 되는 그 기쁨과 희열을 생애를 통해서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쓸 수 없는 책을 쓰는 거죠. 성취의 증모형이라는 책을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문제의식이 다른 문제의식을 또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문제의식을 만들어내고 문제의식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합쳐져서 조금씩 해결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건민의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우리 정치판을 보고서 이 정치판에 대변혁이 있지 않은 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조선시대의 흡혈귀들의 이 농간에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수백 년이 더 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헌법을 바꾸고 뭘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책에 대한 얘기는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할 말이 많지만 페이북에 제가 오늘 강의 썸네일하고 강의 안내문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늘 하듯이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페이북에 댓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순진하신 건지 단순하신 건지 모르시는 건지 정치 오래 하면 추종 세력에 의해서 계파가 생기고 독재하게 돼요.
민주당 부근 정치인들 보세요. 다행히 이번에 많이 정리되긴 했지만 좋은 신인들이 자꾸 나와야 되고 리더 역시 키워줘야 되고요. 선의의 경쟁 속에 묵으면 썩어요. 너무 많이 봐서요. 이분이 아마 그 뒤에 대댓글 쭉쭉 단 걸 보니까 정당을 창당하는데도 관여를 하시고 그러신 분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연동형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불합리를 몰랐을 것입니다. 탄핵, 개혁, 합의서, 약속, 문서 없습니다. 네, 이제 정당 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정당 간에 뭐 약속 문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개인 간에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 과반은 평화다. 네, 민주당 과반은 평화를 가져다 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거기다 제가 댓글로 썼어요. 오래 정치를 하면 썩는다고요? 계파가 생긴다고요? 독일과 스위스 정치인들은 20, 30년을 훨씬 넘게 정치를 해도 왜 썩지 않지요? 친소는 있어도 계파는 안 생깁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그렇게 오래도록 정치한 정치인들을 존경하죠. 진짜 존경합니다. 놀랍죠.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다시 댓글을 썼어요. 제 댓글에 대한 댓글이죠. 국내 상황을 외국 사례에 비교하시면 되나요? 그래서 너무 모르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의외로 쓰레기 많아요. 거명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정치판에서도 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정치판엔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평론을 나보고 한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정치평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을 인사평가는 하는 거죠. 인사평가는 할 수 있어도 정치를 평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고 전 몰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별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 정당의 구조가 어떻게 잘못됐으며 그 우리나라 전체 경영이 이것도 다 조직이니까요. 국가도 조직이니까 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궁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책이 뭔가요? 이렇게 다시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쓰레기들 많다고 그러고 이거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보니까 뭐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다시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간단히 답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맞아요. 이게 경험이 많은데 이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 이론이든 모든 학문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 서양인들이 만들었어요. 유럽인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없어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물리학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정치학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학문의 대부분이 다 국문학 말고 학문의 대부분이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학문이 우리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이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론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길게 많이 늘어놓는데 다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론이 없어서 그래요. 1시간이면 99분 얘기한다잖아요. 윤석열이. 이론이 없어서 그래요. 이론이 없어서.